자, 매주 수요일 4부에 열리는 뉴스킹의 정개특위 시간입니다. 정치위원이신 조원진 우리 공화당 대표님, 또 개그위원을 맡고 있는 방송인 오인혜 씨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오인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방송 하기 전에 이렇게 웃으시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 의원님 인기에 좀 묻어가 볼까. 그래서 지금 네. 많은 분들이 네. 조원진 대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뭐 해외도 있고요. 국내에서. 해외 분들이 더 사실 많죠. 몇 분이 돌아가면서 쓰는 거 아닐까요? 아니요. 아무튼 나중에 보세요. 예. 여기 100만 가야 된다니까. 그러기에는 제가 지난주 방송 좀 모니터 해보려고 했는데 네. 99.999%가 의원님의 팬분들이셔가지고 이번 주부터 방송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다 이런 생각했습니다. 아주 뭐 칭찬 글이나 응원 글들이 많고 많은 분들이 뭐 존경한다, 응원하는데 혹시 오늘 여기 나가니까 글 좀 써달라고 뭐 어떻게 부탁하고 이렇게 오시는 그런 건 건 아니고 아닌가요? 우리가 이제 공지는 하죠. 나간다. 어쩐지 1부 때부터 지금 몰려오셨어요. 아니 텔레파시가 통했겠냐고요. 그러면 저는 감사드립니다. 저는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드립니다. 저도. 자, 이 얘기는 제 오인혜 씨한테 먼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뭡니까? 대선 후원금이 이 대선하면서 1위가 누군지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우리 후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분들이 대선 후원금 1위였겠어요? 후원금이요? 네. 모르죠. 저는 정치를 아예 모르는데. 대선 후원금 1위는 박근혜 이번에 아닙니까? 선거 안 나왔으니까 이번에 선거 나오신 조원진 대표님이 이번에 25억 6천 1위를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다. 와. 그런데 조금 다른 거는 예. 이제 25억 6천은 저희들이 이제 후원금을 거둘 수 있는 한도액이고 다 뭐 채웠는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나 별 차이가 안 나요. 네. 별 차이가 안 나는데 결국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는 아무튼 480억, 네. 420억 네. 중앙당이 크니까 다 썼잖아, 그죠? 예. 그래서 제가 정치학을 했는데 예. 우리나라 정치가 좀 바뀌어야 된다. 이런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뭐 후보 예. 혹은 이념이 있겠죠. 생각 이런 후보를 자기가 후원금을 내면서 네. 자기가 자원봉사를 하면서 하는 그게 올바른 정치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공화당 이번에 뭐 대선에서 실패했다 이렇게 하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선거혁명을 이뤘다. 우리 공화당은 100% 자원봉사를 했거든요. 100% 자원봉사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유세에 참여하고 네.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정치가 가야 될 길을 우리 공화당이 제시를 해줬다. 네. 그래서 뭐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 당원이 많잖아요. 예. 그분들이 자발적인 도네이션을 하고 자발적 후원을 하고 자발적으로 선거에 참여하는 그런 문화가 되면은 뭐 굳이 국가보조금 세금이잖아요. 세금을 양당에다가 한 900억 정도 주는 것은 잘못된 거다. 양당이 힘도 있는 데다가 국회의원들도 많고 뭐 지방의회 다 삭설회가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 혹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다 선거에 참여하는 분위기 자원봉사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실질적으로 입법을 해야 될 정치개혁 과제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실패했지만은 선거혁명, 정치혁명, 대한민국에서 한 번도 하지 못한 그러한 선거를 자발적으로 지금 다 100% 자발적. 자발적으로. 네. 그래서 우리가 후원금 이제 선거를 중앙선관위에 다 보고를 하잖아요. 예. 그 중앙선관위에 들어가 보면은 어젠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우리 정당 후원금 25억 6천 선거에 대한 우리가 공식적인 그 공식 카페에다가 사무총장이 나와서 발표를 했어요. 이런 부분에 우리가 돈을 썼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당 운영의 투명성, 후원금의 투명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부분의 돈이 인건비잖아요. 대부분 거의 다 인건비죠. 선거 그래서 그 선거의 인건비를 대대적으로 쓰는 정당하고 자원봉사하는 정당. 결국 선거 결과는 그래 나왔지만은 누가 이겼겠어요. 그것은 스스로 자원봉사하고 스스로 현수막 수만 개를 자원봉사로 달잖아요. 그럼 현수막 하나 다는데 보통 15만에서 20만 들어갑니다. 인건비 포함한 거죠?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데 우리는 다 자원봉사로 했어요. 전국에 직접 현수막. 그리는 건 못 그리잖아요. 우리가 제작만. 제작비는 얼마 안 드니까. 제작을 해드리면은 다른 비용이 다잖아요. 많이 드니까. 그거를 전부 전국의 현수막을
자원봉사로 했다. 의원님의 비결이 있습니까? 이렇게 당원들이 깊고 이렇게 찐 사랑을 보내는 의원님만의 비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양당은 이 정도 사랑은 아니거든요. 진짜 사나이거든. 아 진짜 사나이? 의리도 있고 애국심도 있고. 별명이 찐 조원진 이렇게. 아, 유행가 있잖아요. 네. 진짜가 나타났다. 아, 사람이 한 길로 가야 됩니다. 자, 이 뭐 두 당에 비해서 우리 조원진 대표님이 우리 공화당 사랑을 받는다 말씀 주셨는데, 자 본격적인 얘기 네.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어제 오늘 좀 뭐 계속 논란이 됐던 건데, 네. 일단 오윤혜님한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수 완박 아, 수사 기소권 분리 법안, 네. 요거 관련해서 지금 여야가 합의했다가 지금 법사위를 민주당이 단독으로 통과하고 본회의 간다고 하고 막 보셨을 거예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난리 법석이더라고요. 그래서 검찰 정상화, 검수완박이라는 네. 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길래 국민들도 오히려 더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검사들도 난리 났고 예. 양 당들도 막 서로 막 난리가 났고 어허. 이게 얼마나 큰 일이길래 그래서 오히려 국민들의 관심이 더 모아진 것 같은데 어쨌든 입법부에서 해야 될 절차는 다 완료가 된 것 같아요. 서로 합의가 됐고. 조금 남아 있긴 합니다. 예.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양당이 합의가 그렇죠. 됐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다시 번복한다 이런 얘기가 들렸을 때는 그러면 국민의힘은 서로 논의가 잘 안 된 건가? 왜 이렇게 삐그덕거리지?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논의가 됐는데 감추는 거지. 자, 우리 오윤혜 씨의 지금 얘기가 저희 일반 국민들의 마음하고 비슷한 것 맞습니다. 같거든요. 네.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될 것 뭐 같습니다. 검수완박 그 글자 자체도 잘못됐고 예. 아무튼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고 예. 중재안도 반대하는 중재안도 입장인데 반대하시고 이제 중재안을 받을 때 권성동 원내대표 권성동 받았습니다. 원내대표께서 혼자 받았느냐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렇겠죠. 이 중요한 문제 검찰의 수사권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당선인하고 협의를 안 하고 받았고 예. 자기가 모든 것을 책임져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것은 분명히 윤석열 당선인하고 협의를 거쳤다. 그런데 네. 문제는 친정집에서 난리가 났어요. 친정집은 검찰에서 검찰 쪽에서 난리가 났는데다가 우파의 요즘 유튜브들 대단하잖아요. 셉니다. 대부분의 유튜브들이 다 들고 일났어요. 뭐 하는 짓이냐. 그래서 이제 오른쪽의 생각은 뭐냐. 자 이제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거기에다가 공직, 부패하고 경제만 넣고 공직하고 이런 건 다 선거 다 빼버렸다. 빼고. 6개 중에서 예. 6대 범죄 중에서 2대 범죄만 넣고 그것도 시간을 1년 6개월인가 주고 예. 뭐 이래 준 것은 시간 끌기다. 단지 이제 정권 교체를 했을 때는 문재인 정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었잖아요. 네. 울산시장 문제라든지 의혹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네. 권력 게이트 수사를 전 정권의 권력 게이트 수사를 하는 것이 옳다. 이래가지고 윤석열 후보를 찍어준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권선동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뭐 중재안을 합의를 해. 그래서 중재안 합의할 때 박수까지 치더라고. 내가 그래서 저건 뭐지? 의총에서 비토될 텐데 저는 그래 솔직히 그랬어요. 제가 국회의원 할 때는 그랬거든요. 예. 저런 거 들고 오면 제가 일어서서 반대합니다. 아하. 무슨 소리 하냐. 예. 당신들이 민심을 거스른 거다. 그리고 당선되고 난 다음에 뭐 아직 취임도 안 했는데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 뭐 청와대 이전 문제 뭐 왔다 갔다 하다가 예. 검수완박에 더 걸린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의힘 의총의 내용을 좀 보고 싶어요. 의총. 그럼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그럼 권선동 원내대표가 검수완박 중재안을 들고 왔을 때 치열하게 밤을 새워서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하고 이것이 국민의힘에서 네. 거부를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의원총회에서. 네. 그런데 의원총회가 일사불란하게 처리가 됐어요. 네. 처리가 되고 인수위에서도 그거 잘했다. 뭐 이런 인식을 된 맞습니다. 거예요. 존중한다. 예. 그래서 이게 윤심이 작용했구나.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일사천리로 잘못된 법안을 저는 뭐 완전히 잘못된 중재안인데 그것을 받고 난 다음에 그것도 권선동 원내대표 말대로 자기가 다 써줬다는 거 아니야. 예. 그러면은 안을 박병성 의장이 만든 게 아니고 권선동 원내대표가 그렇네요. 만들었잖아요. 진짜. 그런데 거짓말하는 것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취임도 하기 전에 당선인하고 원내대표가 이제 집권당 되잖아요. 여당. 네. 원내대표가 짬짬이가 돼가지고 거짓말한다. 야 국민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그래서 저는 뭐 민주당이 어제 기립회가 통과시킨 이거 대단히 잘못된 거예요.
또 더 잘못된 것은 네. 이러한 중재안을 만들었는 권선동 원내대표 네. 또 합의한 국민의힘 네. 그것을 의원총회에서 거부하지 못한 국민의힘의 음. 의원들의 자격 미달이다. 아 그러면은 그 윤 당선인은 원래 이거 뭐야 합의안에 처음에는 찬성을 했다가 검사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갑자기 말을 바꾼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그건 이해해야 아니고 돼요? 예. 검찰총장 때는 그분이 검찰총장 때는 검찰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밝혔어요. 예. 지금의 비슷한 안도로. 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검찰총장 이후에 피 튀기는 그 싸움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본인 나름대로 뭐 생각이 바뀌었다 이러는데 지금도 금수완박에 대해서 당선인은 반대 입장을 하는데 네. 그럼 왜 이 중재안 국민들이 상식 있는 국민들은 양쪽 다 양비론이 아니에요. 양쪽 다 잘못했다는 거야 지금. 국민의힘도 더불어민주당도 대단히 잘못했는데 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합의안을 권선동 원내대표가 직접 써줬다 하는 말 하나 네. 또 국민의힘의 의총에서 정말 이런 걸 비판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였다는 거. 그러고 말을 바꿔서 당선인은 아무 상관이 없고 네. 권성동 제가 잘못했습니다 얘기하는 그 거짓말. 이것이 국민을 분노하게 하는 겁니다. 네. 자 일각에서는 이게 윤 당선인 또 원내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얘기를 하면서 중간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얘기를 하고 있어. 혹시 그분의 생각이 지금 들어간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준석 대표가 전화 얘기를 했거든요. 하루 만에 말 바꿨잖아요. 예. 네. 굉장히 존중한다. 예. 중재안에 대해서 하다가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한테 전화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직접적인 법무부 장관이 되기 전에 예. 이 워낙 잘 아는 내용이니까 그것을 문의를 할 수 있는데 문의했다고 그것을 공개하는 거는 웃기잖아요. 아. 그냥 만나서 얘기를 좀 들어보는 거는 네. 괜찮은데 네. 그래서 법무부 장관의 입장 한동훈 장관 후보자의 입장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동훈 장관 후보자는 검찰의 흐름을 제대로 알았고 윤석열 당선인은 검찰의 흐름을 잘 몰랐다. 잘 몰랐고. 그럼 이게 검사들이 말하는 국민을 위해서 안 된다 이 말에는 약간 어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검사들은 자신들을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처럼 그거는 보이는데. 뭐 검사들을 위한 목소리 저도 뭐 검찰에 제일 많이 당한 게 저잖아요. 아 맞네요. 그런데 조사 많이 받아보셨잖아요. 뭐 아무튼 예. 뭐 지금도 재판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 문제는 뭐냐? 검사들의 자기 조직 보호 뭐 있겠죠. 단지 하나 국민들이 거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년 전에 검찰 개혁했잖아요. 했죠. 6대 공수처 문제. 예. 만들었는데 네. 공수처가 제 역할을 너무 못 해버렸잖아요. 못하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힘이 없는 것 일반 같아요. 민생 이 범죄들이 뒤로 밀리면서 경찰이 과부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경찰이 넘길 수는 없어요. 아무튼 지금 뭐 중수처를 만들고 한국형 FBI를 만든다. 그것도 뭐 대안일 수는 있는데 네. 어떤 법이라도 국민이 거부하잖아요. 국민이 거부하는 법을 여야가 밀어서 한쪽은 밀고 한쪽은 받았다가 패대기 치고 네. 그것은 잘못된 거다. 결국은 테러를 열어줬잖아요. 바둑을 두면은 외통수에 딱 민주당이 걸려버렸는데 외통수에 이게 있구나. 네. 외통수에 걸렸는데 네. 네. 그것을 권선동 원내대표가 테러를 열어주고 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도 굉장히 쉽게 돼버렸어요. 거부권 행사 안 한다. 안 하는 걸로. 왜냐하면 굉장히 부담을 느꼈는데 네. 중재안 했는데 중재안을 받았잖아요. 예. 받아놓고 왜 거부하냐 이렇게 해서 뭐 전략적으로 전술적으로 완전히 실패했다. 국민의 민심도 잃었다. 그럼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이런 생각을 이번 합니다.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가장 뭐 잘못된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 주시는데 지금 댓글에 네. 우리 대표님 젊어지신 것 같다. 근데 뭐 있습니까 지난번에 지금? 예. YTN 나와서 내 유튜브 봤거든. 예. 봤는데 두 분이 너무 젊은데 뭐 머리가 백발 같았어. 그 염색했습니다. 말이군요. 지금 그 말을 진짜 하네요. 팬분들은 정말 팬분들이 저는 너무 많은 것 똑같다고 같아. 느꼈거든요. 젊으셨다고. 네. 원래 염색은 잘 안 하시는 겁니까? 한 번도 안 했죠. 아. 이번에 처음 했는데 예. 아무튼 집에 계신 분이 10년 젊어졌다 하더라고. 네, 지금도 좋습니다. 좀 죄송하지만 제가
형님이라고 할 뻔했어요. 그 동생이 비슷하게. 있습니까? 아니요. 동생 아니죠. 당연히 그죠? 아닌데 네. 친구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매우 젊어 보이고 네. 댓글에 계속 그런 글이 오길래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저희에 대한 얘기는 한마디도 없죠. 0.1%도 아니요. 없다. 오윤혜 씨가 아주 네. 평균적인 국민의 마음을 얘기해 주는 그래요? 거 아니냐. 욕을 많이 먹고 있던데, 그런 얘기를 진짜. 지금 하고 있는데 네. 자 결국은 오윤혜 씨가 봤을 때는 네. 권성동 원내대표 앞으로 좀 어떨 것 같습니다. 지금 입장이 제일 곤란할 것 같기도 하고요. 입장이 곤란하겠지만 그분이 그래도 그 뚝심을 가지고 진실을 밝혀서 이 중지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고 네. 이런 과정에서 나는 했다라는 거를 밝혀야 되는데 그분 안 그러면 낙동강 오리알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또 자기가 오판했다고 지금 얘기를 또 하셨어요. 아 정말요? 지금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예. 됩니다.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예. 지지자들 이제 뭐 당선인 되고 대통령이 되는 그 국민의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이 어떤가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되잖아요. 네. 예. 아무튼 이번 그 검수완박 문제를 통해서 문재인 정권 때 민주당의 행태 뭐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면 청와대 그다음에 국회 네. 뭐 동심일체 그런 식으로 갔다고요. 그것은 국회는 어쨌든 비판 기능이 있어야 돼요. 네. 정부에 대한 비판, 예선에 대한 그걸 이제 문재인 정권에서 국회가 더불어민주 잘 못했다 이러는 입장에서 보면은 또 제2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너무 정부랑 국회랑 같이 갈 것이야 청와대랑. 국민의힘이 아. 윤석열 당선인의 입장을 견지해 주는 건 좋은데 아하. 맹목적인 충성을 하는 그러한 국회는 추방돼야 될 국회죠. 우리가 5년 동안 추방돼야 받는 행태를 아. 네. 벌써 시작도 되기 전에 또 보고 대통령이 있다. 되기도 전에 그 형태를 또 보이고 있다. 아. 그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예요. 이제는 국회의 입법권이나 견제 기능이 살아나는 그러한 국회가 되는 것이 국민이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이번에 검수완박을 통해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것은 또 재판에 이 국회와 이 대통령의 관계가 되는가? 예. 그러면 폭주 열차가 되잖아요. 네. 그것을 국회가 적당하게 잡아주는데 물론 지금 뭐 이제 야대 기능 이제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여소야대가 되는 네. 거지만은 그래도 국회가 올바른 길을 가면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180석이다, 117석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국민의 마음을 읽고 국민의 뜻을 받아가느냐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민심을 타고 가면은 의석의 차이는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아. 이번에 검수완박은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심을 잃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에서 직격탄을 맞는 상황이 옵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게 대통령께서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날까지는 이제 국무회의 통과를 시켜야 되는 네. 입장이니까 그래 되면은 그게 대통령 지방선거 한 달도 안 남은 상태에서 직격탄이 갑니다. 이것이 박빙 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영향이 있을 텐데 네. 이것을 덥석 받아버렸잖아요. 네. 이제는 공격이 어디로 가냐? 전부 다 국민의 힘으로 가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럼 지방선거를 통해서 민심을 좀 읽을 수 있겠네요. 이런 결과들이 나오지 수도 않을까요? 있겠네요. 네. 네. 지켜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죠. 아, 네. 대구 얘기를 좀 하면 대구. 누가 된지 아시죠? 국민의힘 경선. 알 것 같습니다. 누구죠? 뭐 홍준표 의원이 네, 지금 죄송합니다. 경선에 통과를 했는데 네. 이게 박심이라고 알려진 유영아 변호사는 좀 탈락을 해버렸습니다. 네. 뭐 하여튼 예전에 우리 조은진 대표님께서는 그래도 유영아 변호사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조금 저는 뭐 유영아 네. 변호사가 얻을 표는 얻었다 이래 보는 아. 입장이고 홍준표 이번 네. 경선 당선자 후보는 네. 아무튼 대통령 선거 후보로 마지막까지 경선을 붙어서 민심을 이기고 당심을 졌다. 홍준표와 네. 윤석열 그렇죠. 당선인한테 네. 그렇죠. 그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김재원 유영아 이 단일화가 깨졌다는 거기서는 뭐 벌써 단일화 깨지는 순간에 결과는 나왔다 이래 끝난 보는 것이다. 거고요. 예. 홍준표 선배한테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어떤 게 있습니까? 뭐 경남지사 하다가 대구시장까지 해야 되나. 대구에 지금요 홍준표 후보 지역구뿐만이 아니고 대구에 많은 사람들이
뭐 전부 다 그렇게 2번 3번 해먹고 뭐 이래 하면 그 다음에는 대구 사람들 다 어디 가냐? 아까 봤더니 그 누구 말대로 순천 가야 되나? 순천. 네. 우리 천하람 변호사는 순천으로 이제 갔는데. 그래서 네. 조금 이제 대구 시민들의 네. 지지를 얻고 이제 투표를 해야 되지만은 홍준표 선배가 자기의 정치적인 발판으로 대구를 이용 안 했으면 좋겠다. 이제 좀 거의 마지막 아닌가요? 순수하게. 그 이제 의원직 사퇴하면서 예. 입법 이제 저는 뭐 대구시에 매진하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네. 이제는 국회는 영원히 떠납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약간 뭐가 그거는 뭐냐? 국회는 떠나지만은 다음에 대통령 선거는 대선은. 나옵니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여지가 있네. 표현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정치를 예를 들어서 저는 이제는 뭐 대구시의 모든 것을 다 걸고 대구시 발전을 위해서 저희 정치 인생의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네. 표현하고 국회를 떠납니다 표현하고는 전혀 다른 거 아니겠어요? 대구 시민들이 하실 것 같아요. 네. 다 알지 않을까요? 자, 요 얘기도 좀 시간이 없어서 미리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윤석열 당선인 측이 한남도 외교부 장관 공간을 저기 집무실로 아니면 공간으로 관저로 확정을 했는데 네. 이거 졸속 추진 아닌가? 근데 일반 입장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오인혜 씨? 저는 이제 교통 통제도 마찬가지고 예. 뭐 관저를 이동하는 것도 그렇고 집무실도 그렇고 서울 시민으로서 예. 왜 국민이 고통을 최소화해야 됩니까? 고통을 고통이라고 해야겠죠? 국민들의 고통은 처음부터 안 받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교통이 막히면 고통이 와요.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예,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상식적으로 그냥 청와대에 계시면서 집무실이나 이런 관저가 조금 리모델링 되면 들어가시면 되는데 왜 이 방법은 절대 선택을 안 하시는 건지 그것도 조금 서울 시민으로서 조금 답답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근처 사시는 건 아니죠? 반포대교나. 근데 서초동? 강남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면은 걸릴 수도 있군요. 서울 거의 전 지역에 걸리는 거거든요. 그게 중간이니까 네. 예산이. 예.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이 부분은? 민주당이 말려들고 있다. 사실은 아하. 지금은 민주당의 계절이거든요. 예. 아, 그래요? 국회 대통령이 당선되고 내각을 이제 예. 후보자들을 내고 그럼 청문회 계절이잖아요. 네. 민주당의 계절이 오, 그렇군요. 다가왔는데 이렇게 또 멋있게 표현하시네. 공간 민주당의 이전을 계절. 가지고 네. 이런저런 얘기하면은 5년 동안 집권했던 민주당이 너무 추해 보여요. 작아 보여. 너무 작아 보여. 그래서 저는 분명하게 청와대 들어갔다가 6개월 시한 정해서 그러니까요. 다 준비해서 국민들이 힘들지 않게 하는 뭐 교통체증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민들의 의혹을 다 풀고 네.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은 그러니까요. 민주당이 자꾸 그 길로 들어가더라고. 아, 지금은 그래요? 민주당이 그 길을 들어갈 게 아니고 뭐 인사청문회 밝힐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좀 민주당이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어. 인사청문회에 우리가 준비하다 보면 지금 모든 언론 방송은 탑 기사가 네. 인사청문회 기사잖아요. 그쵸. 어느 주옥 장관은 보도들. 어느 네. 총리는 누가 어떻고 이게 탑이 돼야 되는데 뭐 외교부 장관 공간으로 갔는데 뭐 김건희 여사죠. 김건희 여사가 먼저 갔다 왔다 뭐 저는 이거 민주당이 너무 작게 보는구나. 이거 굳이 민주당이 이거 걸고 넘어지는 게 잘못된 것이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한마디 하는 건 되죠. 그런데 모든 전력을 거기다 쏟아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민주당의 전략으로서 미스다 이래 보는 거죠. 그래서 네. 지금은 인사청문회 또 뭐 여러 가지 짚어야 될 게 많아요. 인수위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 있잖아요. 많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민주당이 집권당으로서 네. 5년간 집권했는 성숙한 모습을 좀 보여야 되는데 네. 벌써 패배했죠. 패배했는 거 맞잖아요. 대선에서 패배하네. 뭐 몇 표를 지든지 간에 네. 패배했는데 그게 너무 쩔어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조금 국면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이래 보는 거죠. 자, 요것도 요번에 지금 행사 자체를 호텔에서 하기로 했거든요. 신라 호텔에서. 제가 좋아하는 호텔이거든요, 여기. 저도 좋아하긴 한데. 네, 비싸서 못 가지만. 30 돈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거는 또 33억 국민들 원. 입장에서는 뭐 굳이 그럴 할 필요는 이런 얘기도 하긴 하거든요. 그런데다가 500대 이상의 차량이 이동을 하고 뭐 이런 경무 인력이라든지 그러면 또 그 주변의 장충동 일대가 네. 얼마나 혼잡하고 복잡하겠습니까? 청와대 안에서 할 때는 저희가 무슨 행사가 있으면 뉴스로 봤지만 이제 무슨 대통령이
대통령의 행사가 있으면 제 피부로 보고 제 실제로 아하. 봐야 되니까 그게 예. 좀 처음엔 신기하겠지만 네. 이게 계속 피로도가 누적이 되면은 이건 되게 정말 국민에게 고통을 줄 수밖에 없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일반인 시각 같긴 합니다. 뭐 일반 오윤혜입니다. 오윤혜 씨. 제 윤혜 이름 씨는 좀 일반인 외워주세요. 아닌 것 같고 내용을 너무 많이 하시는데 네. 저는 잘못된 거죠. 사실은 청와대에 대한 뭐 거부감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또 국회가 있어요. 국회에 가면 잘 지어놓은 데 있습니다. 그렇겠네. 딱 하면은 뭐 그 굉장히 경치도 좋고 아하. 뭐 그런 방안이 있었는데 네. 굳이 신라 호텔에. 저도 요즘 호텔 가본 지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네. 신라 호텔 그런 호텔 가기 특급 호텔이죠. 오래됐는데 그러니까요. 그지 굳이 거기서 해야 되느냐? 음. 그것은 기획하는 사람들이 이 코로나 전국을 너무 쉽게 본다. 아. 이게 고통받는 분들이요. 지금도 자살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요. 이런 생각을 좀 하면은 5성급 호텔 나오는 순간에 안 돼. 뭐 오히려 그러면 뭐 봄 날씨 좋은데 전 세계에서 제일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의 큰 자산이 한강입니다. 한강이 한강 좋지 않습니까? 네. 한강에서 시민들이 다 보는 데서 네. 경호는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고. 한강에서 하는 것도 괜찮다. 저는 그래 보는 거죠. 네. 그런데 뭐 한강에 그 잘 만들어 놨습니다. 그 예. 우리 그 일반 시민들이 한강에서 결혼식도 많이 하잖아요. 아, 그렇죠, 그럼요. 그렇죠. 이제는 뭐 코로나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안심을 시키는 방법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환영하는 자리, 뭐 그런 자리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위원회라 그러죠. 네, 침준비위원회. 팀준비위원회가 노쇠했다. 노세. 옛날 방식을 자꾸 가져오는구나. 또 박준우 위원장 들으면 좀 서운해하실 것 형님 같은데. 선배님 서운해도 뭐 제가 하는 얘기는 좀 국민들의 눈높이에 좀 읽어보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데 부분이. 뭐 본인들이 하겠다는데 어떻게 해요? 뭐 잘하시기를 바란다. 국민들은 지금 신라호텔 망고빙수도 8만 원이 올라가지고 지금 사 먹지도 못하거든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조금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자, 오늘도 절반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 왜 이렇게 매번 빨리 제가 갑니까? 이렇게 뭔가 조절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에는 더 또 좀 짜임새 있게 얘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개특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원진 고맙습니다. 우리공화당 대표님, 오윤혜 방송인 같이 했습니다.